자, 여론조사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여론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가 쉬는 날이고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윤석열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에서 긍정 24점이 부정 74.3이에요. 물론 이거는 전화 면접 기준이에요. 24는 굉장히 많이 본. 그러니까 지지난주 그 지난주에 윤석열 지지율이 24%가 나왔었는데 그저 갤럽 기준으로 그건 반올림해서 아까 어떤 분이요 집 19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정정을 해주시던데 그거 반올림해서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만 원라도 줄이고 싶어하는 거고 19만 몇천 호여서 대충 20만 원이라고 틈을 치는 건데 그 이게 반올림 해갖고 직무평가 24.0% 이게 이제 이 여론조사가 지금 그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 없는 날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그 다음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여론조사를 해서 네. 금요일 날 나올 텐데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을 그때 오전 10시에 한다고 그랬나요? 아니 오후 2시라고 그랬나요? 오후 2시로 알고 오후 2시. 있습니다. 그러면 갤럽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잔대가리에 가깝습니다. 그래갖고 요게 이제 나중에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나오고 여론조사 꽃이 나오고 이럴 때 갤럽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 야, 천공이가 정말 손 없는 날 잘 잡아줬네. 근데 여기 24%가 지금 그 여론조사 꽃에서도 24, 갤럽에서도 24, 그 전에 23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30%에 가까운 숫자가 아니라 20%에 가까운 숫자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을 이상하게 했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네. 그럼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총선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볼메 그린이나 임세은 같은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이 만약에 우리가 졌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아, 꼴보기 싫어. 안 받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뭐 20% 초반이나 10%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2, 3주 지나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도 민주당이지. 그 과정을 윤석열이는 지금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네. 방송하는 시점이. 그럼 3일만 있으면 총선 끝난 지 한 달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20% 초반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여론조사 꽃의 자동응답인데 자동응답들이 대부분 보면 30%대 플러스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27, 28, 29, 30, 31 정도 전화 면접 사람이 물어보면 22, 23, 24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사실 30% 정도가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층,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심리적 방어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총선이 끝나고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 대구 경북 지역도 오히려 이제 부정평가 더 높아지는 물론 다른 곳보다는 낫지만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윤석열이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 뭐 탄핵의 시간만 점점 가까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왕좌왕인 건데 국민 전체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을 했어. 이 영수회담에서 잡힌 그림은 뭐예요? 거기 끄덕끄덕하면서 거의 삼전도의 굴욕급이었잖아요. 네. 언론이 카메라 대놓고 있는데 그래놓고 비공개 때는 혼자 말 다 하고 85% 85%.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윤석열 지지율이 회복 못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의 적극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시그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24% 저렇게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그거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갤럽에 반영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함정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어쨌건 그 윤석열이가 어떤 모습 보여줘도 윤석열한테 불리한 거예요. 자기 기반이 극우였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안 받겠네라는 인식을 주면 사실은 이렇게 봐요.
진보층은 윤석열 어차피 지지 안 하잖아요. 예. 그 중도층도 거의 80대 20 정도로 윤석열 지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도 꽉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성향을 바꾸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런데 윤석열이가 21대 끝날 때 즈음에 뭐 거부권이라든지 최혜병, 김건희 특검 같은 거부권 일변도로 쭉 나가면 22대 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도 정치꾼들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지난번에도 이게 보수 쪽,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동안 쭉 지지했던 말하자면 그 콘크리트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계속 만나지 말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에 등밀려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뒤도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수가 무너지면 저는 이 탄핵의 시간은 더 빨라질 거다 생각이 됩니다. 맞죠. 원래 네, 그런 네. 거예요. 보수가 일본 무너지고 조중동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조중동도 그렇잖아요. 계속 짜증내고 있잖아요. 이 돌대가리 새끼야. 내가 시킨 대로 하라니까 요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말 좀 들어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받고 최혜병 특검은 거부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 조중동에.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그 김건희를 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 엄마를 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 못 버려요. 윤석열은 김건희 씨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국민적으로 심리적으로 대타가 있어야 돼. 실질적인 그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어제 나경원이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고정 사실이 되던데 여의도에는 다른 대통령이 있대. 어제 나경원이 한 말이야. 의회 독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의 심리적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실제 여론조사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보면 그냥 볼게요. 자동응답 기준 44%예요. 한동훈이가 21이고. 그럼 2배 이가 넘잖아요. 네. 저거는 한동훈의 저거는 빠지는 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추세가 빠지는 물이라고. 한참 총선 때는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육박을 했었거든요. 빠지는 물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어느 정도 일정 퍼센트를 차지하잖아요. 네. 둘이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국 대표는 대선 주자로 저렇게 자리매김하는데 실제로 대선 주자 또는 대선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적 심리에서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국회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더라도 조국 혁신당만으로 정권을 가져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를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푸시해주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그 결국에는 저 지지율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지역별, 연령대별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서울에서도 1등 압도적입니다. 41대 한동훈 숫자를 불러드릴게요. 41대 24 인천 경기 48대 19 충청 38대 26 광주 전라 55대 9.4 대구 경북 29대 29.3 거의 똑같습니다. 28대 29.3 부울경 이재명 49.1 한동훈 23.0 강원 제주 이재명 28.0 한동훈 26.3 그러니까 사실은 천하통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한번 가볼게요. 18세부터 29세 38.5 14.1 30대 37.5 20.5 40대 56.7 13.8 50대 53.7 19.0 60대 40.5 31.8 60대까지도 이기고 있는 거고요. 네. 70대 이상에서도 박빙이에요. 31.9대 33.5.
그리고 인구 구성이 사실 4050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인구 많은 쪽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정도로 뭐 전국적으로나 연령별로 고른 지지율이 또 압도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심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차이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이게 대선이 뭐 2년 뒤에 원래대로라면 3년 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대선이 코앞에 있다라는 신호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원래는 한 15% 20% 정도 그중에 가장 돋보이는 주자가 그 정도 나오는데 50%에 육박하려고 해. 그럼 심리적으로 윤석열이 리더십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세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확고하게 성립이 되잖아요. 일단 공무원들 말 안 들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말 안 듣는다고. 네. 그쪽이면 신경이 가 있고 조중 정도 자기들 리스크 관리해야 돼. 이재명 대표는 세게 못 때립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리더십은 더 약화되는 이 구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지.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데 예를 들면 정치적 이슈, 최혜병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거는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게 이번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있잖아요. 요거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 그러는데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회의할 때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 야, 왜 그거 예산 쓰는 거를 정부한테 추경 요청만 해야 되냐. 왜 추경 요청만 해야 되냐. 법으로 정하자. 그게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산 쓰는 거는 전적으로 행정부 권한이에요.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자. 난 그게 되게 동감을 하는 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저거를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계속 반대를 하는데 끝까지 반대 못 해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횡재세 3년 한시 도입 검토 이런 것도 처분적 법률로 법으로 그냥 정하자. 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아이디어예요. 횡재세 같은 부분은 지금 국민이 어려운데 뭐 은행 같은 경우는 고금리를 이용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도입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이 언제 내려오지 하고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 입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어. 뭐 2조 심판 해봐야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내려오는지 제일 궁금해하더라.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그거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 일관돼.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주자. 얘네들은 그냥 머릿속에 시혜적 복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수 살릴 생각은 없는 거야. 이게 13조가 들어가면은 물가 오른다. 이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야,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화표로 나왔으니까 내가 식당에 가격 올릴래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되는 가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그래요. 가고. 예. 사실 삼권 분립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건 그 윤석열이라고 봐야 되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10번째 거부권을 쓰기 직전에 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는 행정 형태이고 그다음에 경찰국을 그냥 시행령으로 막 신설해 버리는 거 이것도 입법 삼권 분립을 다 무너뜨린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근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총선에서 우리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칼에 거절하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는 전 정말 잘하는 민주당이 정말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원래 이런 거는 여당에서 오히려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반대하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놓고 국민 토론회에는 회당 1억 4천만 원씩 수익이약으로 누군가한테 돈이 갔어. 그러니까 그 토론회에서는 입으로 천조를 썼어요. 천조를 썼죠. 천조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네. 민생에 관련된 정책을 행정부한테 제안을 하면 행정부가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전례가 없어요. 압도적 일당이 된 야당의 당수 가서 제안을 하면 네. 행정부의 수장이 못 이긴 척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공이기도 하겠지만 윤석열의 공이기도 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계속 말씀드려요. 법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불가는 0%입니다. 헌법이 불편하다고 하면 헌법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전문적 법률 이런 걸로 왜 저 말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 안 받아주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민생 아젠다로 윤석열이 쓰러지는 거죠. 네. 여러분 제 뒤에 각종 방송사 뉴스 썸네일이 나가잖아요. 여기 보면 민생은 개판이야. 얘네들은 수출이 회복됐다, 뭐 성장률이 높아졌다만 얘기하고 싶지만 현장에서 거의 죽으려고 그래. 수출이 회복된 게 아니라요. 그 무역 수지가 지금 수입이 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 거죠. 그 무역 수지가 개선됐다 얘기하는 것은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이제 법을 집행했던 돌대가리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 마누라 죄는 어떻게 덮지? 법 기술 이용해서 이재명 죄는 어떻게 털어서 유죄 만들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진짜 법률가는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예. 법으로 만들면 되겠네.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거 법으로 만들면 되겠네.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국가 예산권도 상당 부분 수술해야 될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재영님 100만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예, 응원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위 분들 채널 구독 좀 시켜주시고 어떤 핸드폰에도 유튜브 앱은 깔려 있을 겁니다. 채널 구독 좀 막 시켜보세요. 100만이요. 진짜 몇 명 안 남았네요. 자, 뭉탱님 채널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사 방송 여기서 마치고 더 재밌는 방송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박두 화면 꺼.